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늦게 알아차리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를 평가하고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판단이 틀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겉모습은 아무리 웃고 친절해 보여도 그 사람이 절대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손의 위치로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손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부터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사소한 행동 같지만 어떤 사람이 평소에 손을 어디에 두는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손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욕심, 불안, 진심이 드러나곤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몇 해 전 지방 소도시의 작은 찻집에서 오래된 친구 셋이 모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오며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얼굴을 맞대곤 했지요. 그날도 다를 바 없이 그들은 웃으며 안부를 묻고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이 세 사람 중 한 명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한 손은 자기 가방 위에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두 친구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컵을 들고 손짓으로 말에 집중한 반면 그 사람은 대화 중에도 가방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찻집에 도둑이 들었고 현금과 물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잡힌 범인은 그날의 그 친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몇 번이나 소액절도 전과가 있었고 그날도 습관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정말 작은 손동작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자주 넣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타인과 거리를 두려는 심리가 숨어 있고, 말을 하면서도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은 긴장하거나 감정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악수를 할 때 손끝만 내미는 사람과 손바닥 전체를 내미는 사람의 차이만 봐도 신뢰의 무게가 달라지죠. 한 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속일 수 있어도 손은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로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무섭습니다.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만 숨이 막혀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엔 남편이 무심한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두 사람의 자세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의 양손을 의자 팔걸이 양옆에 단단히 고정한 채 손끝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손짓을 쓰고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의 감정을 두 손으로 꽉 눌러놓은 듯 단 한 번도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오른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엔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손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이 싫다. 화를 참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얼마든지 거짓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손은 뇌의 감정 중추와 가장 빠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겁이 나면 손이 떨리고, 화가 나면 손에 힘이 들어가며, 슬프면 손끝이 힘없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가령 상대가 말은 좋게 하면서도 자꾸만 손을 교차하거나 손톱을 뜯거나 테이블 아래로 손을 숨긴다면 그 말보다 감정에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손이 말하는 진심은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도 정직합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손으로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결국 손이 그 사람을 고발한다. 말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말을 듣고 한 번쯤 지난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었는지 혹은 움츠렸는지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 기억 속에도 이미 진실의 조각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움직임 속에서 더 섬세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하니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손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조용한데 손은 쉬지 않고 뭔가를 만지작거리거나 허공을 휘젓거나 자꾸만 옷깃을 매만지며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감정을 그 손끝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자주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향하는 방향에는 그 사람의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회사에서 팀장이 된 후배가 팀원들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상담을 청해왔습니다. 자신은 잘해보려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거리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는 자신의 팔짱을 단단히 낀 채 한쪽 손으로 반대 손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말은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그 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방어하고 있다. 나는 상대가 불편하다. 이처럼 손이 자기 몸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손이 자주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상대의 말에 리듬을 맞추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신뢰와 개방을 나타냅니다. 이런 손동작은 감정이 진실하고 의사소통의 의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직장 상사는 회의 중 늘 책상 아래로 두 손을 숨기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가 진심을 숨긴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소통은 끊기게 됩니다. 손을 감추는 습관은 내 마음을 감추는 습관과 닮아 있습니다. 진심이 손끝을 타고 나올까 두려워 스스로를 감싸 안고 가리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눈보다 손으로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눈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만 손은 감정을 숨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만큼 손은 떨리고 분노가 올라오는 만큼 손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손끝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손은 나를 향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닫혀 있나요? 우리는 그 손끝에서 사람의 본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이 손으로 어디를 만지는가를 보면 또 다른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주 손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일 수도 있고 주머니일 수도 있으며 테이블 위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손이 자꾸만 얼굴 주변, 특히 입가나 코, 귀 쪽으로 가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위안의 몸짓이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손동작을 보면 입가를 살짝 가리거나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는 행동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은 진실이 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곳을 무의식적으로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상담 중에 한 어머니가 자녀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우리 애는 정말 착해요. 나쁜 짓은 절대 안 해요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손이 입가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믿고 싶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손은 머리보다 정직합니다. 머리는 논리로 감정을 포장하려 하고 입은 말로 꾸미려 하지만 손은 그 어떤 가식도 숨기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자주 만지는 곳 중에 자신의 소지품이 있다면 그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대화보다는 다른 데에 더 마음이 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핸드백을 끌어안거나 가방끈을 움켜쥐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대한 긴장이나 불안감을 그 물건으로 위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갑을 꺼내고 넣고 명함을 정리하고 다시 집어넣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지만 그 손동작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위축되어 있다. 나를 다시 사회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불안할 때 뭔가를 꼭 쥐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신뢰일 수도 있고 권위일 수도 있고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숨기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자주 만지는 법이다. 이 말처럼 누군가가 무엇을 자꾸 만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숨기고 싶은 감정의 실마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이 자주 가는 곳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말은 감출 수 있어도 그 손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사람이 손을 쓸 때의 방식에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손을 쓰는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과 깊은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넬 때 양손을 쓰는 사람이 있고 한 손으로 툭 던지듯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는 단순한 행동 너머의 존중과 배려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되었는데 처음 회의에 들어섰을 때 직원에게 명함을 던지듯 툭 내밀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손동작에서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와 일하던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겉으론 공손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손은 말보다 앞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손짓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관계 맺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첫째, 손끝이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은 대체로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에게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 중에도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작은 물건 하나를 전달할 때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건넵니다. 둘째, 손을 크게 휘두르거나 과하게 손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정 기복이 크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손짓은 열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려는 태도를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손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사람은 자기 표현에 익숙하지 않거나 감정 전달을 꺼리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스스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전 한 법정 드라마에서 판사와 변호사, 피고인의 손동작을 주의 깊게 살핀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종종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두고 있었고 변호사는 말을 할 때마다 손끝을 모으며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말을 하지 않을 때조차도 주먹을 쥐고 있거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고 언제든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손은 무기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꽃잎처럼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몸은 마음의 집이고 손은 그 집의 창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문이 투명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손이 거칠고 급할수록 그 사람의 감정은 날카롭고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울수록 그 마음 또한 부드럽게 열려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천천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중하고 성숙한 내면을 지닌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언제나 손이 앞서가고 상대를 향해 무심히 휘둘러진다면 그 속에는 무의식적인 권력욕이나 상대에 대한 낮은 배려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손의 방향과 시선, 즉 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담긴 더 깊은 본성의 신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본성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위협을 느끼거나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을 때 손을 몸 앞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의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서열 감각과 지배의지가 손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손이 자주 자신의 몸 쪽으로 향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자신의 배나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자주 끼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거나 불안정한 감정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손이 자주 다른 사람의 몸 쪽이나 물건 쪽으로 향하는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거나 주도권을 쥐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손을 자주 만지거나 서류를 먼저 가져가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누군가의 물건을 만지기도 합니다. 겉으론 활발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조종하려는 본성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손이 늘 바닥을 향해 있거나 의자 팔걸이를 꼭 쥐고 있는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불편함이나 불만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며 그 마음은 언젠가 말보다 빠르게 행동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예전에 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따라 불안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에도 그 남편은 테이블 너머 아내의 컵을 자꾸 만지거나 종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손짓은 평범해 보였지만 실은 마음속에 자리한 자기 중심의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드러나고 손끝의 방향은 결국 마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신 적 있나요? 말은 듣기 좋게 할 수 있어도 손은 순식간에 마음을 드러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라는 말처럼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손이 자주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는지 놀라울 만큼 분명히 드러납니다. 손끝의 방향, 움직임의 속도, 전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의 말보다 그의 손이 말해준다. 우리는 말보다 앞서 몸짓으로 진실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볼 때 그의 눈과 입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유심히 살핀다면 누구보다 먼저 진심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작고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손의 움직임이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갈 이 길에 힘이 되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날마다가 사람을 보는 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